안녕하세요. 혜성입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들 괜찮으신지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오래된 친구로부터 속상한 소리를 들은 분의 고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에 부침성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저 또한 사람들에게 낯가림 없이 털털하게 다가서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저는 특별히 고민이 많거나 불안해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친구들하고도 문제없이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너 지적질 좀 그만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려니 했는데 친구의 얼굴을 보니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지적질을 한다고? 언제? 친구는 잠시 저를 조용히 쳐다보더니 넌 네가 친절한 줄 알지? 넌 정색하고 말하기 힘들게 사람을 지치게 해. 맙소사. 저도 뭔가 한 대 뻑 하고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친구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평소 저의 활발한 성격과 오지랖이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 모습이 불편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의 오지랖은 배려가 부족한 지적질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요. 그때 뭔가 감이 잡히기는 했습니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저 또한 그 친구에게 시시콜콜 물어보고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할까?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은 것이 문제였나 봅니다. 간단히 쇼핑을 할 때도 친구의 의견이 좀 내 스타일이 아닐 때면 그거 말고 저거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잠시 서먹한 분위기가 답답해서 일단은 그랬다면 미안 이라고 사과는 했지만 저 역시 서우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인가 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일로 그 친구와의 관계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했던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은 해보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는 아직까지 조금 껄끄러움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모임이나 약속된 일에는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합니다. 저의 오지랖이 고쳐야 할 정도로 남들에게 민폐인가 싶기도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었겠어요. 속상하셨겠네요. 일단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양쪽의 사정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그 친구가 한 말 중에서 정색하고 말하기 힘들지만 지친다는 표현이 있었죠.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 친구 역시 사연 주신 분이 나빠서 또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갖고 태어나는 성향이란 것이 있는데 아마도 그 친구분은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주의자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찌되었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식의 마음 자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친구에게 자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감정을 풀어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더 섬세하게 살피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인 것도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오지랖이 넓다는 표현을 쓰는데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이 크다는 뜻으로 원래는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오지랖에 붙는 감정적인 정서는 좀 그만해 혹은 성가시다는 의미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절이나 급한 성격 모두가 상대방에게는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배려가 찢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 좀 해라. 이 정서를 깔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사연 주신 분의 오지랖이나 지적질이라고 했던 부분을 굳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연 주신 분의 글에 묻어난 마음엔 고약한 심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저것 정리 잘하는, 어찌 보면 가까운 친구 중에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주변 정리에 도움이 되는 성향을 갖춘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자신의 텐션이 남들보다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잠시 슥 하고 주변 공기를 파악하는 눈치 정도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쪼개보세요. 이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섭섭한 마음과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라는 억울한 마음을 쪼개놔야 합니다. 일단 나의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충분히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등등 충분히 올라오는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꽂히게 들렸던 그 부분을 복기해 보는 거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 말고 가장 크게 다가온 말을 복기해 보는 겁니다. 이 사연에서는 지적질을 한다는 친구의 소리에 고민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넌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람을 지치게 해. 라는 말에 어쩌면 더 크게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느 부분에 가장 크게 놀랐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해보고 그 부분에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쪼개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나? 아니면 혹시 그 친구 뭐 건강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연애 문제라든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감정을 충분히 알아준 다음에 이성적인 분별로 살짝 가라앉힌달까요? 이렇게 조금씩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잊고 있던 어느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사연 주신 분의 성향과 친구분의 성향이 충분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사연 주신 분의 성격이나 친구분의 성격에서 보면은 문제를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눈치 좀 챙겨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눈치를 잘 챙겨서 괜히 아쉽고 서러운 마음 들지 않게 주변을 둘러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친구나 자식 또는 배우자 누구든 이런 고민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지혜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한 분의 고민 나눔으로 인해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속마음 탐구소에서는 이만 퇴근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